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토리가 담긴 콘서트 소담소담의 해석 또 연주를 들려드릴 조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리즈는 지구를 생각하는 음악이라는 큰 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연에서 나무의 숨결, 숲의 음악으로 찾아뵀었는데요. 목관악기 다채로운 음색으로 피톤치드 가득한 악상을 들려드렸는데 혹시 지난 공연에 이어서 오늘도 와주신 분 계실까요? 네,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빛과 바람의 순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현악기와 피아노가 함께 빚어내는 이 빛과 바람의 섬세하고도 부드러운 소리의 결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곡으로 들으셨던 라벨의 현악 사중주. 이 인상주의 작곡가 라벨은 빛의 입자를 음표에 새기거든요. 마치 인상주의 화가들이 빛의 변화를 화폭에 담아냈던 것처럼 라벨도 소리의 음영, 그 색채를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해냅니다. 라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음악을 색으로 느낀다. 때로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눈을 감고 작곡한다. 방금 들으셨던 현악사중주에는 독특한 기법이 등장합니다. 원래 현악기는 활로 현을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차량악기인데 종종 이 연주자들이 손가락으로 현을 튕겨서 소리를 냈죠. 이게 피치카토 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짧은 파편처럼 흩어지는 스타카토가 빈번히 등장했어요. 그렇게 라벨은 이 찬란한 빛, 또 빛의 반사와 굴절, 이 한낮의 눈부신 햇볕이 연상시키는 악상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의 생동하는 울림으로 여러분도 뭔가 활력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통통 튕기는 빛의 향연을 만끽하셨으니까 이제는 부드럽게 스며드는 달빛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베토벤의 월광 그리고 드뷔시의 달빛을 연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두 곡 다 공이 이 밤하늘의 달빛, 밤하늘을 밝히는 이 신비롭고 고요한 달빛의 악상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베토벤은 고전주의, 또 드뷔시는 인상주의, 서로 다른 시대와 감성에 뿌리내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이 뭔가 내면의 고뇌를 달빛에 투영한 그 침잠하는 사색을 표현하고 있다면 드뷔시의 달빛은 모호하면서도 몽환적인 달빛, 그러니까 달빛 그 자체를 소리로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의 월광은 그 뚜렷한 주제를 반복해가면서 깊이 있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드뷔시는 선율의 경계, 화성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순간순간 변하는 소리의 색채, 음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곡 다 원래 오리지널 작곡은 피아노 솔로를 위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현악 사중주 편성으로 들려드릴게요. 피아노는 현악기에 비하면 굉장히 중성적인 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악 사중주로 편성이 들려드리니까 훨씬 더 섬세한 소리의 결들 그리고 음색의 다채로운 조합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익히 들어오셨던, 감상하셨던 사운드와는 또 다른 색다른 감상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은 달빛 아래 서로 다른 음악, 현악 사중주로 풀어낸 두 곡을 연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저희 수담수담 시리즈는 실내악 공연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내악, 챔버 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홀로 연주하는 독주 혹은 이 대규모 편성의 오케스트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선 실내악은 각 파트에 악기가 하나씩만 편성이 돼요. 오케스트라를 예를 들면 그 한 그룹의 여러 단원들이 무리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음향을 뿜어내는데 사실은 익명성 뒤에서 나의 그 모자란 실력을 감출 수도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연주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실내악은 음악적 얼굴이 낱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 악기의 개성적인 목소리, 음색이 다른 주자의 소리와 확연히 분별돼서 들리게 됩니다. 이걸 연극에 비유하자면 나홀로 무대에 등장하는 독주는 그 고독한 모노드라마, 혼자 이 연극 배우가 북치고 장구치고 뭐 독백, 광백, 대화까지 다 하고는 모노드라마가 같다면 또 오케스트라는 그 대규모 인원, 뭐 물량, 이 자본이 투입되는 화려하고 장대한 블록버스터와 같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실내악은 소규모의 인원이 무대에 올라서 펼치는 고도의 심리극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들이 각자 갈등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기능해요. 서로 자극하고 도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화해하고 협력하죠. 실내악은 여러 악기의 편성이 가능한데 이 공연은 빛과 바람, 그 섬세한 소리의 결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악기와 피아노의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아노는 중성적 음색이라고, 반면에 현악기는 풍부한 배음 덕택에 더 사무치는 이 패브를 관통하는 감정적인 호소력이 특징이거든요. 활의 하중 그리고 비브라토의 유무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사운드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음정이 정해져 있어요. 건반을 누르면 그 음정이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현악주자들은 모든 음정을 매 순간 만들어서 조율해서 연주해요. 그래서 귀가 다른 연주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따따붙다 떠드는 것보다는 현악기 주자분들을 직접 무대로 모셔서 육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가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음색의 특징이 어떤지, 아니면 뭐 기술적인 어려움이 어떠한지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따뜻한 박수로 현악 주자들을 맞이해주세요. 네, 오늘 첼로의 정광준 선생님이 열연을 펼쳐 주실 텐데요. 이 현악기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유사한 음색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악기 모양 자체도 허리가 잘록한 인체를 닮았어요. 그리고 그 앞면엔 F자 모양으로 공명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운드를 확성하게 되죠. 우선 첼리스트 정광준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정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첼로라는 악기는 이렇게 여러분 그냥 딱 그냥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악기 중에서는 가장 큰 악기죠. 그래서 제가 큰 걸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악기가 크다 보니까 저희 이제 현악기의 가장 큰 특징은 현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줄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줄을 여기에서부터 이제 지금 손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줄을 가지고 있어요. 긴 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음의 소리를 이제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첼로는 저음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손으로 짚어서 음지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고음까지 굉장히 넓은 음역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크기가 크다 보니까 울림통이 커요. 그래서 울림통이 크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소리가 크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울림통이 크니까 이렇게 조금 따뜻하고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악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단 첼로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그런 소리,
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주 짧게 이렇게 준비한 곡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바하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 중에 앞에 부분을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곡이 왜 좋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곡이 왜 좋냐는 대답에 한 번도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좋아요라고 대답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곡을 너무 좋아했고 저한테는 첼로를 시작하게 해준 계기가 되는 그런 곡이기도 했는데요. 그냥 들었을 때 그냥 뭔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앞에 이렇게 짧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이 곡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닿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이올린과 첼로를 중재하는 중호명을 관장하는 비올라 조재현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올리스트 조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비올라를 하게 된 계기는 보통 바이올린을 먼저 시작하게 돼요. 그냥 가장 많은 악기이기도 하고 그냥 접하기 쉬운 악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이올린 먼저 시작하다가 그냥 엄마의 권유로 그냥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비올라를 하게 됐는데 처음엔 정말 그냥 제 의지도 없이 그냥 의지랑 상관없이 시켜가지고 정말 하기 싫었었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제 성격이랑 좀 맞는 건지 아니면 비올라가 제 성격이 비올라에 맞춰진 건지 뭔가 좀 이렇게 묘하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좀 너무 남들이 많이 하는 바이올린 하고 싶진 않았었고 근데 그렇다고 좀 뭔가 특별하고 하고 싶었었는데 그렇다고 또 튀는 걸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비올라가 딱 그 정도 위치인 것 같아요. 뭔가 바이올린보다는 그래도 하는 사람도 적고 하지만 그래도 좀 존재감이 있어야지 음악이 좀 형성될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말하면 비올라 없이도 음악이 이렇게 연주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사실 비올라가 있음으로써 좀 약간 그런 좀 감초 역할이나 아니면 좀 뭔가 좀 중점에서 좀 진짜 뭐 중재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이올린과 첼로를 서포트 해줄 수도 있고 약간 좀 조력자 역할? 약간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의 성격과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비올라 곡을 어떤 걸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주제와 맞는 좀 바람, 물과 같은 약간 그런 곡을 선택했어요. 라벨의 파반느라는 건데 많이 유명하진 않아요. 그래도 들어보시면 약간 어디서 뭐 영화음악이나 아니면 뭐 애기들 장난감에서 약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바람이랑 좀 연상을 하면 좀 약간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곡을 좀 골라서 선택해봤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현악기를 우리는 바이올린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이 현악기군의 가장 대표적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올린을 김연아 선생님의 목소리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남입니다. 아까 정광준 선생님께서 본인 악기가 크다고 막 자랑을 하셔가지고 저는 제일 조그만 악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음악가들끼리 모이면 네 악기가 어렵다, 내 악기가 어렵다 맨날 이렇게 다투는데 큰 악기가 어려운지 작은 악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음표는 정말 바이올린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첼로가 한음 연주할 때 저희는 적어도 여름은 연주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많이 싸우는데 피아노는 앉아서 하고 음정도 없고 막 그러고 피아니스트는 바이올린한테 아니 너네는 단선율만 연주하면 되는데 우리는 막 왼손도 연주하고 오른손도 연주한다고 막 네가 어렵다 내가 어렵다 막 이러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바이올린이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는 가장 주선율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화려한 파트 이런 것도 다 담당합니다. 근데 바이올린에서 가장 이제 아쉬운 거는 선율 악기다 보니까 화성을 이렇게 연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막 화려한 곡도 피아노의 반주가 없으면 또는 첼로, 비올라의 이렇게 중저음을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고 완전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선택한 곡은 아까 강준 선생님이 이렇게 바흐를 연주해 주셨는데 저도 바흐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타 곡 중에서 파르타 두 번째 파르타 다섯 번째 곡 샤콘을 연주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선율도 가지고 가면서 화성도 다 혼자 다 챙길 수 있고 또 곡이 너무 좋아서 많은 다른 작곡가들이 이거를 사용해서 또 다른 곡을 만들었고 그런 아주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중추를 책임지고 있는 그 중년의 거장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질나게 감상하는 덕택에 아쉬웠지만 나중이라도 기회가 되면 이분들의 리사이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슈만의 피아노 4중주를 연주해 드릴 건데요. 이 곡의 안단테 칸타빌레 악장은 슈만이 작곡한 그 수많은 레퍼토리 중에서도 가장 애틋하고 노스텔지어, 멜랑콜리라고 그렇게 음악 사전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리움, 애틋함, 멀리 있는 것에 대한 갖지 못하는 멸망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멜로디를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의 순으로 그 멜로디를 호소력짓게 연주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셨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음색을 기억하시면서 이 음색이 악기마다 어떻게 또 같은 모양의 멜로디가 달리 표현이 되는지 그걸 느껴주시면 좋겠는데 이 곡은요 슈만이 원래 법대생이었어요. 그런데 20살이 넘어서 내가 그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늦가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죠. 근데 무리하게 연습을 하다가 손가락에 탈이 나서 아예 피아노를 포기하고 작곡으로 전향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생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어린 딸과. 슈만과 거의 나이 차이가 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노발대발 길을 쓰고 반대를 하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불투명한 청년이 나의 어린 딸을 범하다니 하면서 굉장히 이제 노발대발 분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슈만이 법정 다툼까지 벌입니다. 그 선생과. 그래서 결국 결혼이 성립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들려드릴 이 곡에는 그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에 대한
애틋한 부부애가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부애가 담겨 있는 이 선율을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고유의 음색으로 들려드릴게요.
노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슈송의 시칠리아노를 들려드릴 텐데요. 작곡가 이름이 참 말랑말랑하죠. 샹송 아니고 쇼송입니다. 네, 이 사람은 풍욕을 즐겼대요. 여러분 풍욕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일광욕은 햇볕을 만끽하잖아요. 풍욕은 그 지붕 없는 야외에서 옷을 홀딱 벗고 알몸인 채로 바람의 결을 한 올 느끼는 그런 독특한 체험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슈송이 풍욕을 만끽할 때 이 팔의 살갗의 솜털이 바람의 방향을 따라갔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눕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스듬하게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슈송은 자전거도 즐겨 탔거든요. 이 바람을 가르면서 질주하는 그 사이클링을 즐겨 했는데 그러다 44살 때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다가 낙상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요. 그래서 두개골 손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쇼송의 시칠리아노에 그 쇼송이 생전에 사랑했던 산들 바람이 이 시칠리안의 8분의 6박자 고유의 느린 템포, 이 붙점 리듬 딴따단 요 리듬에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듣다 보면 나른한 오후 나뭇잎 사이로 이 불어오는 섬세한 바람결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선율과 화성의 결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마냥 산들바람으로만 머물지 않고 후반부에 가선 이 바람이 또 격렬한 회오리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때 연주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또 하죠. 뱅상댕디라는 이 프랑스의 또 거장이 이 곡을 감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으로 소리를 어루만지는 정원과 같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곡을 감상하시면서 슈송처럼 마음속에서라도 이 풍욕을 산들바람과 함께 연상하시면 어떨까요? 자, 바람을 사랑했던 작곡가 슈송의 시칠리아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슈송의 스치리아노 산들바람에 이어지는 회오리까지 바람의 스펙트럼을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살랑이는 바람에 이어서 숲속의 깊고 짙은 그늘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스케르초를 감상하실 텐데요. 브람스의 음악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음색이 굉장히 묵직한 하중이 느껴져요. 그리고 짙고 어두운 사운드를 지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성을 3도 간격으로 빽빽히 채우고 또 낮은 저음역을 활보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감상하셨던 슈송의 시칠리아노가 뭔가 그 고음역에서 찬란한 음색, 부드러운 바람을 연상시켰다면 이제 들으실 브람스의 스케르초는 짙은 밤, 어둠이 드리운 숲속을 연상시켜 드릴 텐데요. 밤의 숲은 정제있지 않습니다. 자연의 정령이 활개 비쳐요. 그래서 브람스는 이 스케르초에서 강력하게 몰아치는 이 리듬으로 억압과 절제 속에서 불하지 않는 뜨거운 역동적인 에너지를 또 분출해냅니다. 그래서 마치 말을 타는 듯한 그런 독특한 리듬이 주교하게 펼쳐질 때 딴따단 요 리듬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의 역동성을 부추길 겁니다. 자, 그렇게 두껍고 짙은 브람스의 고유의 음색으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서사를 저희가 음악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오늘 공연의 마지막 곡입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박수가 이어진다면 저희가 또 달짝지근한 앙콜곡을 연주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가 남긴 콘서트 소담소담 이 시리즈의 다음 공연은 8월 27일 깊은 물은 멀리 흐른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름의 정취를 담은 물과 연관된 곡들을 여러분들께 또 무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짙은 브람스의 음색,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서사,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스케르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Thank